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오후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무책임하다, 비겁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1년 전에 조국 사태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벙어리가 된 대통령. 이 벙어리가 된 대통령의 후계자를 찾기 위한 모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의 친문 의원 56명이 민주주의 4.0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친문들이 모여서 문재인 후계자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동산, 집값, 전셋값 폭등으로 온 나라가 뒤집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꽁꽁 숨어 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무능한지, 또 비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국 현안에 대해서 너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지적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또 대통령님 제발 기자회견 좀 열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횟수가 250회 재임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20회, 박근혜 대통령도 7회, 그렇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4번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꼴을 열은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직접 언론에 사안이 생길 때마다 브리핑하겠다, 국민과 대화하겠다고 한 약속 뒤집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냐?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 송철호 울산시장, 우리 송철호 당선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형도 아니고 툭 내뱉고 가면 밑에서 알아서 다 했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자 전부 추미애가 막아서고 있죠.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을 할 게 없죠. 안 해도 국민들이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김기현 의원의 말이 재밌습니다. 조그마한 학교의 학급 반장도 이렇게 행동하면 바로 탄핵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학교 반장보다도 못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 무책임한 것이 말입니다. 그러자 친문계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윤건영 의원이 나섰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어서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해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 하면서 대통령이 숨었다느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비난만으로 집 없는 국민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난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제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많은 연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반박도 내용에 맞게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해야 그 반박에 때 또 재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경제 현장 가끔 나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기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한 게 비난 아니죠. 이 막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건 비판이라고 봐야 되죠. 비난 아니고요. 그 다음 묻고 있는 건 각종 전국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경제 현장을 지금 다니고 있지 않다고 얘기한 것 아니고요. 초점을 흐리는 식의 이런 반박은 가치가 없어서 이거 대꾸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친문의 김종인 의원은 또 한술 더 뜹니다. 오늘 증오와 저주의 언어는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 거친 막말 정치는 그만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어디에 증오가 저주가 있어요? 막말 정치 그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 자기가 지금 김종민이 말이죠. 자기가 자신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막말 정치하고 이 수준 낮은 정치하니까 자기 지금 쓰는 남에게 반박한다는 게
자기 매일 하는 언어들 그거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 반박이 논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민주주의 4.0, 민주당의 친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입니다. 56명이 모였습니다. 차기 후계자를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조직을 만들었는데 아주 조직에 능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후계자로 내세운 후보가 보이질 않습니다. 후계 구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강 구도인 이낙연, 이재명이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죠. 민주주의 4.0, 민주주의 1.0은 김대중, 2.0은 노무현, 3.0은 문재인, 4.0은 지금 주인공 찾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이재명으로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윤석열 현상 때문에 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낙연, 영남으로의 확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친문 아니다. 반문에 가깝죠. 오히려 야당 후보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친문들은 볼 겁니다. 재밌는 건요. 이재명이 그래도 친문들에게 좀 다가가 보려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검찰은 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석동현 전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지냈고 부산에서 야당 후보로 국회의원 공천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서는 떨어졌죠. 석동현 전 검사장이 이재명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이거에 대해서는 대꾸를 못할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정신 차려라.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당신 잡혀갈 수 있다. 이재명이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이재명이 공수처를 지금 그렇게 뭐 찬성하고 나설 입장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낙연이 이재명으로는 어렵다 하니까 새로운 후보를 찾겠다는데 지금 비상이 걸린 게 윤석열 현상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죠. 저게 주인공이 진짜 윤석열이 될지 또 다른 주인공으로 대체될지 불안합니다. 흔들리죠. 조국, 김경수 유력한 친문 후보로 봤는데 모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정세균 나오고 있고요. 국무총리요. 언제나 친문이 들고 있는 비장의 카드는 유시민이죠. 친문 의원들은 흔히 사석에서 이럽니다. 하다 안 되면 유시민 내면 되지 않느냐. 유시민 내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부분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유시민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세균 안 띄워도 되겠네요. 정세균을 띄워서 이게 떠질지도 지금 친문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일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자들 언론 생활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봤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문파 또 그 지지율은 거의 절반 이상이 노무현 효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이 같은 지지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노무현의 그 지지율을 그대로 편승을 한 거죠.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도 대부분 정치를 하고 싶어 생각하지도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할 만큼 치켜 세워주실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아꼈죠.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그 당시 수석은 정치는 안 하는 게 좋다. 정치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 책임감, 전체를 통솔 하는 책임감이 없다라는 걸 노무현 대통령이 간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 된 이후에 우스갯말로 윤석열이나 최재형 임명한 거 외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검찰 개혁 해보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도 일선 검사들 만나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은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 반대 말은 하지 않고 갈로로 남겨놨지만 뭡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 엄정해야 한다. 그게 검찰개혁이다. 다른 말이 더 여기서 첨가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이 엄청난 이 효과가 지금의 사실은 30대, 40대, 50대는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도 많고요.
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지지로 이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요, 기억하시다시피 뭐 기득권 타파를 외쳤고 나름대로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 서민적이고 소탈한 정치인의 이미지로 많은 팬들을 끌었죠. 지지자들을. 하지만 또 부적절한 언행, 뭐 좀 깽판 쳐도 된다느니 뭐 미국에 좀 반미면 어떠냐. 뭐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저런 언행이 또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을 옆에서 저도 지켜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 결정적으로는 박연차에게 뇌물을 뭐 받은 그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그 진보 진영이라고 하나요? 요즘엔 진보인지 이게 퇴보인지 분간이 안 돼요. 자기들 그 진영에서 자기를 버려달라. 그 뭐 뇌물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기득권을 타파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젊은 층이었겠죠. 청년층인 지금의 40, 50대에 상당한 이 팬덤을 형성한 건 맞고 그 편성에서 거기에 문재인 정치가 시작이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 그리고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통솔력, 리더십, 균형 감각 전혀 수준 이하를 보여주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해법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후계자 찾기, 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이제 나선 민주주의 4.0이라고 이름을 한 후계자 찾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